일단 애플이 좀 빅테크 기업 중에 펀더멘탈이 좋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우선은 들으셨습니다. 애플이 작년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네. 애플이 작년에 매출이 한 3,600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네. 정확하게 3,668억 달러인데요. 네. 그런데 애플이 팀 쿡이 내걸고 있는 2030년 매출 목표가 6,500달러예요. 2030년.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8년 남았는데 네. 거의 두 배를 올리겠다.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연 한 7, 8%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올가닉하게 가도 근처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애플은 매출 두 배를 어떻게 올리겠다는 거냐? 아이폰을 그러면 두 배로 팔겠다는 건지, 뭐 맥북을 두 배로 팔겠다는 건지, 가격을 올리겠다는 가격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럼 과연 이 부분을 뭘 할 수 있는지 힘이 어디인지를 저는 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애플이 과연 펀다멘탈이 이걸 받쳐줄 수 있는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전쟁으로 치면 상륙 작전한다면 어디다가 흔히 말하는 노르만디에다 상륙할 건지 네. 어디에 상륙할 건지를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애플이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악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앱스토어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규제 이슈. 규제 이슈죠. 그러니까 지금 규제 이슈가 가장 사실은 메타도 그렇고 모든 아마존도 그렇고 가장 크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유럽연합 집행위를 통과한 것이 DMA, DSA, 즉 디지털 마켓 액트하고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하는 네. 이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규제들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됐고 사실 미국도 중간 선거 전에는 이 칸이라는 미국 우리시아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분이 적지 않은 준비를 해왔고 이제는 규제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규제도 미국 또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먼저 시작했지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에서 이러한 앱 결제의 어떤 시스템에서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없애겠다는 법안이 지금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메꿀 것인지 이런 부분이 처음 해봐야 될 악재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내걸고 있는 거는 아이폰을 이제는 구독형으로 팔겠다.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통신사 대신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통신사 가서 여러분 아이폰 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애플에 가가지고 매장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사시면 매달 얼마 내다 보면 일종의 2년 리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거를 대사가는 구조거든요. 이 구독 모델은 그러면은 중간 그 통신사 마진 없이 애플이 직접 먹겠다. 근데 이거는 매출을 높이겠다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손실 보전, 즉 앱스토어에서 손실 보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들은 좀 있는데 가장 크게는 매출 두 배를 하기 위한 무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기초 체력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냐면 뭐 애플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에서 이러한 수직적인 통합 능력 이런 부분도 기본 있지만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M1 칩과 M2 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M1 칩과 M2 칩이 지금 시장에 나오면서 많이 놀랬잖아요. 네. 어떻게 저런 놀라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 언론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놀라운 퍼포먼스를 이렇게 적은 전기로 내고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발열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전기가 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은 컴퓨터라든지 맥북이라든지 또는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제품에 넣고 있지만 당연하게 스마트폰으로도 들어가겠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흔히 말하는 VR 시장, AR 시장이 대중화가 안 되는 이유는 배터리 문제입니다. 즉 메타가 VR 시장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그 난항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은 배터리가 충전하면 1시간, 2시간밖에 못 써요. 네. 근데 스마트폰 시대에 1시간, 2시간을 무선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유선이죠,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선이죠. 네. 대중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VR 하면서. 네. 마찬가지죠. AR 글래스가 나왔는데 계속 보조 배터리 끼고 다닌다? 이거는 쓸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가 좋은 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칩이 전기를 극단적으로 적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R, VR 글래스에 M2 칩이나 M1 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인데 M1보다도 퍼포먼스는 적지만 배터리가 훨씬 더 적게 먹는 극소형 전기를 먹는 이러한 칩 개발을 애플은 스스로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 왔잖아요, 시장이. 네. 이 부분이 저는 M1 칩, M2 칩을 발표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데 이거는 미래를 위한 완전한 포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M1 칩과 M2 칩은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겠다라는 것이 애플의 가장 큰 현재로서는 강력한 힘이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선언을 했거든요. 우리도 M1, M2 칩 같은 거 만들겠다. 네. 이거는 삼성전자도 이 길을 읽은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 주셔서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 설계에 대한 데 있어서 항상 삼성전자의 그런 한계를 얘기할 때 이런 설계 기능이 이제 그게 이제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요? 아직은 삼성전자는 걸음마죠. 왜냐하면 본인의 절박한 의지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설계 도면을 구현해서 생산하는 데 집중되어 왔었잖아요. 이 설계라는 것은 설계 능력도 중요하지만 뭐 기본은 그거죠. 얼마나 절박함이 있는가. 이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는가 아닌가 또는 미래 시장에서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삼성전자는 본인의 칩을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주문 받아서 생산해도 마진율은 대단히 높고 그리고 여기에서 워퍼의 흔히 말하는 불공정 율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공정률을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ASML이라든지 이런 업체랑 협력해서 좋은 기계를 가지고 나노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전략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차세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차세대가 왜 나오냐면 여러분 아이폰이 만든 시장이 나온 지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스마트폰은 계속 있겠지만 대단히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 도입된 것은 2010년이라서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벌써 17년 이렇게 흘러간 거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나왔을 때 이후에 그 아이폰이 만들어갔던 세상, 제가 특정 제품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이폰 모멘트라고 뭐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폰 모멘트라는 건데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거는 긱들이나 너드들이 쓰는 완전한 니치 마켓일 거다. 네. 저렇게 고가의 폰을 왜 쓰느냐. 지금 피처폰 가격 점점 저렴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피처폰 쓰는데도 통화 음질 아무 문제 없는데 누가 걸어다니면서 인터넷에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처음으로 아이폰이 나왔는데요. 처음에 그 3G망에서 될 때는 지도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갖고 인터넷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보여주고서 친구들이 자랑하지만 터치를 못 하겠거든요. 네. 왜? 한 번 하면 로딩하는데 오래 걸려서. 네. 이거는 무슨 대중시장을 만들겠느냐. 그냥 고급 니치들이 그냥 폼생폼사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폰일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비웃었고 LG도 비웃었고 한국도 아이폰 도입을 늦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됐고 대중화됐고 모든 그 뒤에 팔로워들이 그 시장으로 들어가서 이 시장을 매스마켓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애플도 찾고 있는 것은 애플의 매출 2배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폰 모멘트를 찾아야 한다. 네. 이것이 지금 모든 기업들의 지상 과제인 거고 사실은 메타가 메타버스를 외친 것도 제2의 아이폰 모멘트. 이 모멘트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래야 사실 시장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다음번에 넥스트 모멘트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일부에서는 메타버스다, VR이다, NFT다 뭐 다 가능성 있는 얘기들이에요. 뭐 차량도 있죠, 심지어. 뭐 차량도 있죠.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이제. 네. 애플카. 애플카. 왜 우리나라를 한번 흔들었죠. 그렇죠. 네. 엄청 흔들었던 건데. 네, 이거 서서히 하나씩 그럼. 그럼 애플카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세컨드 모먼트가 이제 기대가 되고 애플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M1, M2 같은 절박한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세컨드 아이폰 모멘트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에어팟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콩나물 누가 메고 다니냐 비웃었거든요. 그렇죠. 콩나물처럼 처음에 그래서 콩나물이라면서 귀걸이 저걸 누가 쓰고 다니냐.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모멘트를 만들었어요. 삼성전자도 다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소프트웨어가 죽여주는 거잖아요. 주변 소리를 걸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AR입니다. 그러니까 AR에서의 그 A는 오그멘티드. 그러니까 즉 우리의 오감을 확장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귀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가 도와줘서 진화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AR이 나오면 지금까지 나왔던 저는 AR의 시제품들은 다 대중화가 안 됐고 될 수도 없다고 봐요. 구글이 처음에 나왔다는 사람들 비웃었잖아요. 여기다 구글 글래스 구글 글래스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페이스북도 그 레이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글래스 하나 AR 냈죠. 그게 뭐냐면 카메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절대 대중화돼 못 됩니다. 예, 그렇죠. 몰래 촬영할 수 있고 한국에서 만약 그런 남자들이 지나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의심 가는 행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눈의 기능을 뭘 확장시켜줘요. 만약에 저는 AR 글래스가 나온다면 무슨 상상을 해야 되냐면 눈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눈맞춤에 맞춰 소프트웨어로 저를 이 도수를 갖다가 조절해 준다든지 네. 또는 뭐 갑자기 나이가 드신 분들 저도 이제 노안이 좀 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흔히 말하는 저는 아직 다초점 렌즈는 아니지만 다초점 렌즈를 대신해 준다든지 준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해가 장렬할 때는 빛의 강도를 선글라스의 강도를 높여준다든지 이러한 시각이 가지고 있는 오그멘티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다가 글래스에다가 데이터를 오버래핑 해주겠다. 이건 뭐 항상 기본적으로 가겠죠. 뭐 안경을 끼면 저쪽 아파트 뭐 가격이 보인다든지. 뭐 아주 쉽게 설명하면 아이언맨이죠. 네. 네. 아이언맨이 탁 하면은 차차착 근데 거리는 것처럼. 예. 애플은 보세요. 구글 글래스나 구글이라든지 메타는 좀 흔히 말하는 이 기업 문화가 덕질 문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구글은 시제품 300개 내놓으면 그중에서 시장에 실제로 나온 거는 100개도 안 됩니다. 다 그냥 70% 80% 그냥 R&D 차원에서 만들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구글의 주가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애플은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완성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근데 애플이 AR 글래스를 내놔요. 그런데 이번 달 판매 대수 2,000개. 뭐 기껏해야 10,000개. 이런 주가 완전히 폭락합니다. 이거는 애플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애플은 내놓으면 사람들이 진짜 애플 스토어에서 밖에서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줄 서는 제품을 내놓을 때만 애플은 주가 부분도 그렇고 기업의 이미지도 그렇고 기업의 철학도 그렇고 네. 맞춰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덕들이나 긱들이나 쓰는 이런 카메라 조금 하고 조금 뭐 세련된 뭐 디자인 좀 집어있는 걸 내놓는 순간 안 사버리면 이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선 좋은 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에 소프트웨어 파워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칩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애플 이사회에서는 사회이사들도 있죠. 뭐 사회이사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이사들은 2016년부터 애플 글래스를 이사회에서 테스트했다고 얘기를 진술하고 있고 이것이 리크가 돼서 미국 언론들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2016년부터 자기네 R&D 차원에서 애플 글래스, AR 글래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공개했다가 이건 바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언제 시장에 낼 것이냐가 문제인 거고 이것이 이제 애플의 아이폰 모멘트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계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의 어떤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에어팟. 이 부분도 굉장히 진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공감각적인 가까이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소근소근하는 소리는 소근소근하게 좀 더 전달되고 크게 앞에서 강연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러한 그냥 스페셜 공감각적인 오디오라 그러는 이런 부분들로 진화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 워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제품에서 M1 칩과 같은 칩이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AR 글래스가 대단히 중요한 무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